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은은한 햇빛이 번져 있었다. 78세 정혜진은 손바닥만한 휴대용 라디오를 끄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아파트 단지의 조그만 산책로에는 은행나무 잎이 절반쯤 남아 흔들리고 있었고, 벤치에는 같은 단지 노인들이 모여 소일거리를 했다. 하지만 혜진은 벤치 쪽으로 가지 않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대화를 나누던 이웃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대화 내용이 모두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연금 이야기로만 이어지는 것이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 저기 앉아 며칠째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나 하다 가는 건가? 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늘지만 선택지는 줄어든다. 사회는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는데 뒤뒤에서 힘겹게 따라가려다 결국 놓치는 느낌. 젊었을 땐 실수해도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노년의 실수는 되돌릴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답답했다. 혜진은 벤치를 지나 조용한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나름대로 정갈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정리정돈이 꼼꼼한 집이었고, 혜진 또한 성격상 무질서한 것을 싫어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오래된 영수증,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통장이 하나 나왔다. 1984년 상공은행. 이미 사라진 은행 이름이다. 통장은 너무 오래되어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고 잉크도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통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숫자가 빛을 잃었는데도 그 당시 벌기 위해 들였던 땀과 시간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그 시절 그는 젊었고 냄새를 맡는데 전문가였다. 공장 바닥에 떨어진 작은 쇠 조각 하나, 기계의 미세한 진동, 환율의 작은 등락, 원자재 가격의 흔들림,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며 판단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머리는 늘 살아있었다. 그 감각은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고, 직원들마저 정 사장은 기계 속 마음을 읽는다고 했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 산업구조 변화, 환율 폭등, 중국발 저가 경쟁, 그 모든 파도가 밀려오며 그의 공장은 힘을 잃었다. 결국 닫았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시대의 파고는 너무 거세게 밀려왔다. 공장을 닫고 난 뒤 그는 명함을 버리며 마음속에 한마디를 되뇌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러나 그날 낡은 통장을 마주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감각이 서서히 깨어났다. 마치 오래 굳은 뚝배기가 서서히 열리는 것처럼 안쪽 깊은 곳에서 뜨거운 국물 같은 열기가 올라왔다. 그래, 그때 난 누구보다 시장을 잘 읽었지. 그는 통장을 조용히 덮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묘한 움직임이 일었다. 그날 오후 그는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펼쳤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따라잡기 위해 매일 보는 습관이었다. 그런데 유독 눈에 크게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다. 고령층 주식 투자 증가, AI 기반 기업 분석 서비스 파이나이 출시. AI가 기업을 분석해준다는 내용이었다. AI라니, 그 단어만 봐도 머리가 지끈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을수록 혜진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다. AI가 기업의 재무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알려준다고? 그는 목을 기울였다. 기계가 회사를 사람보다 잘 안다는 거냐? 그래도 내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기사 댓글 하나가 정혜진의 심장을 찔렀다. 요즘 시장 완전 뒤집힌다. 제대로 잡으면 앞으로 23년 판 바뀐다. 23년. 노인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기회라면 인생 마지막 한 번쯤은 새로운 길을 걸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23년이라. 그는 조용히 말했다. 도서관을 나오며 혜진의 발걸음은 미묘하게 가벼웠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켜고 파이나이를 설치했다. 앱을 열자 화면은 기대 이상으로 시니어 친화적이었다.
글씨는 크고 색상 대비가 뚜렷하고 위험도는 색깔로 표시되어 금방 이해가 됐다. 기업 위험도 100표시, 최근 뉴스 성향 분석, 거래량 기반 자금 흐름 추적. 혜진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거 나 같은 사람 보라고 만든 것 같은데. 그의 눈길을 끈 건 상단에 표시된 관심 기업 1위였다. 한진셀렉바이오. 눈에 띄게 요동치는 그래프. 온통 빨간 봉과 파란 봉이 교차하는 높은 변동성.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 기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혜진의 얼굴에 떠오른 건 놀라움도 공포도 아닌 오래된 감각의 발동이었다. 흔들어대는군. 대놓고 흔들어대. 그는 그래프를 확대하며 몇 가지 사실을 읽어냈다.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구간이 반복된다. 거래량은 폭발하고 거래 주문은 특정 시간대에 몰려있다. 이건 누군가가 흔들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패턴이었다. 그는 공장 시절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보았던 손들의 움직임을 떠올렸다. 떨어뜨려 개인들 던지게 하고 그걸 주워 담지. 정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계좌를 열어 총 자산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약 7천만 원.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넉넉하진 않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3천만 원을 따로 뗐다. 이건 내 감각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시험금이다. 그는 스스로 몇 가지 규칙을 세웠다. 1. 욕심 부리지 않는다. 노년의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이다. 작은 수익을 노려야 한다. 2. 한 번에 몰아넣지 않는다. 흔들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 3. AI의 분석은 참고하되 모든 판단은 직접 한다. AI는 숫자를 보지만 경험은 흐름을 본다. 그는 공장 사장 시절에도 데이터 감각 조합으로 성장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마침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이만호라는 이름이 떴다. 50년 지기 친구. 같이 공장을 일구고 같이 부도도 맞았던 동지였다. 혜진아, 요즘 뭐하고 지내냐? 공부 좀 한다. 내가? 무슨 공부? 경제 공부. 반대편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긴 정적이 흘렀다. 혜진아, 설마 요즘 시장 건드리는 거 아니지? 손댄다고 하면? 만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시장 이상하다. 누가 장난치는 냄새가 난다. 조심해. 정혜진은 천천히 물었다. 한진셀렉은 어때 보이냐? 혜진아, 그 회사는 지금 아주 진하게 냄새난다. 혜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냄새가 난다. 이 표현은 공장 업계에서 쓰던 은어였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큰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다시 파인아이의 기업 분석을 펼쳐보았다. AI는 말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상황 불안정. 최대 주주의 지분 변동 감지. 단기 변동성 매우 높음. 하지만 정혜진의 눈엔 다른 글자가 보였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움직인다. 무언가 준비 중이다. 혜진은 공책을 꺼내 가장 먼저 4개의 단어를 적었다. 기관, 세력, 변동성, 매집. 그러고 스스로에게 설명했다. 기관은 큰 자금. 움직이면 시장이 흔들린다. 세력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임은 티가 난다. 변동성은 기회이자 위험. 매집은 주가를 일부러 눌러 싸게 사들이는 전략. 그는 모든 메모를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새벽까지 차트를 분석했다. 벽에 붙인 차트를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말했다. 흔들어내기다. 개인 털어내고 있다. 새벽 5시 결론이 내려졌다. 이건 한 번에 크게 들어갈 때가 아니다.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답이다. 오전 9시 1분 시장 문이 열리자마자 한진셀렉은 마이너스 7% 폭락으로 시작했다. 누군가는 바로 팔아버릴 상황. 그러나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흔들어내기 교과서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매수 300만 원. 삑. 체결. 정혜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다시 판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오후 주가는 다시 반등의 출발가 근처까지 올라왔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먼.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다시 시작한다. 이 노인은 아직 시장을 읽는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강한 심장 박동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